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혁명을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9월과 10월에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11월 이후부터는 경기 확장 국면과 함께 실적 장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단연코 삼성전자가 실적 장세를 이끌고 또 지수를 리드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혁명. 먼저 글로벌 파운드의 점유율을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요. 결과적으로 이제 4대 4대 2, TSMC가 40%, 삼성전자가 40%, 그리고 기타가 한 20%, 이런 구도가 형성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4대 3대 3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17%에서 18%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뭐 10% 가까이가 삼성전자 자체 물량입니다. 자체 물량을 감안하면 4대 4대 2 이 정도 구도가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2025년 이후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타로 구분한다면 4대 3대 3 정도가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입장 혹은 이제 국수적인 입장을 떠나서 팹리스 업체들 입장 혹은 이제 네덜란드의 EUV 독점 업체죠. ASLM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팹리스 입장에서는 1호나보다는 2호나 혹은 이제 3개 이상에다가 이제 위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죠. 가격 협상력이 가장 크고요. 혹은 이제 정치 외교적 혹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1호나는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이제 경쟁을 붙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UV 장비를 이제 독점 공급하는 ASLM 입장에서도요. 공급사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좋죠. TSMC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 넘어서 3개, 4개, 6개, 대여섯 개 업체. 이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가격 협상력이 또 독점 공급 업체이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ASLM 입장에서도 사실 1호나보다는 다원화가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TSMC와의 어떤 비교 차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아울러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삼성전자 또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 전망 그리고 삼성전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피 지수하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코스피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11월서부터 1파동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 내년 한 3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불확성이 대내외적 불확성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파동론에 근거해서 본다면 내년 3월까지는 강세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이제 방송 맨 끝 부분에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현황입니다. TSMC가 52.7%, 그리고 삼성전자가 17.8%, 17.8%에서 이제 삼성전자 자체 물량이 한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60% 정도. 3위가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글로벌 파운드리 이제 작년 11월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 7나노를 이제 포기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UMC, SMIC. UMC는 이제 대만 업체고, SMIC는 이제 중국 업체죠. 이 보시게 되면 이제 7나노에 여기 이 그림에는 인텔이 포함이 되는데, 인텔은 이제 거의 없다고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7나노급 이상의 어떤 기술은, 핵심 기술은 TSMC와 삼성전자, TSMC가 양분하고 있다. 지금 ASLM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는 EUV 장비 같은 경우는요, 대당 대략적으로 한 2천억 정도 전후가 되거든요. 그게 한두 대가 아니고요, 수십 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다고, 자본만 있다고 무조건 그게 7나노급 이상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사실 장비를 도입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발업체들한테는 상당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4대 4대 2 정도 구도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난 10월 달에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ASLM, 여기 ASMR로 오타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방문했죠. 자, 하여튼 ASLM 입장에서도 이제 TSMC에만 독점 공급하는 것보다는 두 개 업체가 아니라 3개, 4개, 5개 이상 업체에다가 공급하는 게
가격 그 협상력 차원에서 훨씬 우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11월 3일자 기사인데요. 뭐 파운드리 수주 싹쓸이 기대감, 이재용 혁신 경영 빗발하나. 너무 좀 과장이 된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0월에 ASLM 그 최고 경리를 직접 네덜란드에서 만났죠. 자, 그리고 하여튼 그 과거 레퍼런스를 보면은 이 그 사실 그 작년 올해죠. 올해 그 하반기 이후부터 나왔던 어떤 그 실적들입니다. 그 IBM의 서브용 CPU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뭐 기타 등등해서 4분기 이후부터 상당히 이제 그 파운드리 쪽 매출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맨 아래 보시면 한번 읽어보죠. 7나노 이하 파운드리 공정은 세계 1위인 TSMC와 삼성전자 외엔 수주가 불가하고 퀄컴 등 주요 팹리스들은 복수의 이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수의 파운드리 위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내용이죠. 두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 네 군데 많으면 많을수록 그 팹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매출을 제외하고 영업이익과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만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2019년도, 2020년 올해가 되겠죠. 그리고 2021년도 전망치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SLSI 그리고 슬래시하고 파운드리인데 2017년도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어떤 그 파운드리 사업부가 시스템 반도체하고 파운드리하고 이제 구분이 돼 버렸어요. 분리가 되는데 팹리스 업체들이 어떤 보안 이유 때문이 아닌가 제가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우리가 비메모리 하면은 팹리스죠. 설계하고 이제 파운드리 위탁 생산하고 이제 크게 양분한다고 봐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같은 어떤 그 모듈으로 엮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019년도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 나왔고 올해 예상이 1조 5천억이고 내년도에는 이제 드디어 2조를 돌파한다는데 2조 원 정도가 되면은 메모리 한 10% 정도입니다. 10% 정도. 우리가 사실 그 성장성으로 본다면 메모리보다 이제 훨씬 앞서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이제 아쉬운 거는 뭐냐면 당연히 뭐 또 그런 사업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물론 그 제조업 대비해서 영업률이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이 9.1%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제조업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사실 그 9%면 굉장히 뭐 경이로운 어떤 그 이익이라 봐야 되는데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올해 예상이 한 33.7%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성장 궤도에 진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 배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20% 이상 나와야지 주가에도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률이 이제 한 10% 정도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 실적이 누적이 되고 매출이 쌓이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면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20% 혹은 그 이상으로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위에가 이제 TSMC, 여기 이제 ADR로 써 있는데, DR이라는 게 이제 주식 예탁 증서죠. 이거는, A는 뭐냐면 미국에서 발행하는 이제 주택 예탁 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죠. 자, 위에가 이제 TSMC고 이제 아래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저희가 항상 뭐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우선주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리죠. 지금 파동의 위치를 본다면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급락 직전 시점을 이미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돌파를 해버렸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제 최근에 53,000원 살짝 돌파했어요. 뭐 53,000원대 위에서는 놀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TSMC가 급락 시점이죠. 코로나 급락 시점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그 사이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의 어떤 그 방향성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봐야 되겠는데, 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2개월 동안에 충분히 조정을 받고요. 뭐 11월 달은 좀 등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 어떤 그 불확성도 아직까지 그 잔존하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11월 이후서부터 내년 기본적으로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내년도 한 3월까지는 강세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그걸 우리가 이제 유동성 장세를 넘어서 뭐 실적 장세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지수의 어떤 그 지수를 리드하는 것은 결국은 뭐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위에 그림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아래가 이제 또 삼성전자 우선주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코로나 급락 직전 시점을 돌파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 필라델피아 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 한 30종목에 대한 이제 인덱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실 앞서 얘기했던 ASLM도 여기 있고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포함이 되고 있고, 뭐 퀄컴 같은 것도 있고, 그 AMD죠. 뭐 CPU 업체 AMD. 지금 뭐 굉장히 핫한 그런 기업이죠. 인텔이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신 또 램 리서치,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들 대비해서 현저하게 못 갔죠. 여하튼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방향성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죠. 이런 것들도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굳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잊을 수 있고, 오늘 또 특히 이제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우리가 10만 원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뭐 절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이고 반드시 이기는 게임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한 넉넉 잡고 한 1년 정도 보거든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1억어치 사면 1억이 1년 정도 되면 2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1년 정도 기다릴만 하죠. 1년 반 정도?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왜냐하면 오를 때는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단방에 가거든요. 관성이 개입되고 거기에 또 가수요가 또 개입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는 짧은 기간에 단방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역사적 고점이 이제 5만 원대인데 돌파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10만 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픈 종목들, 이게 어설픈 개별주들 이런 것들 잔수라든가 묘수 두지 마시고요. 삼성전자를 사놓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지수가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조정을 받더라도 마음이 편하니까, 우리가 어차피 그 뭐 잘 먹고 잘 살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주식을 하는데 마음을 조여가면서 주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코스피 종합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예전에 그 최고점이 2600포인트까지 갔었죠. 2600포인트 이후에 코로나 사태를 이제 경험하고, 코로나 사태 최악에서 최바닥에 오는 거죠. 그리고 상승 충격 1파동, 이건 유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오르고 9월과 10월에 이제 조정 파동인데, 11월에 지금까지 봐서는 그 12월 달 지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지만 아직까지 뭐 하여튼 그 11월 초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은 기간이 더 많기 때문에 11월은 불확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가도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주가를 따라사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조정 2파동 이후에 상승 충격 3파동이거든요. 상승 충격 3파동이 앞서 5개월 올랐으니까 11, 12, 1, 2, 3 하면은 내년 3월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삼성전자, 현대차, 또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턴어라운드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가치를 성장성이 있는데 가치 대비 저평가 된, 흔히 이제 그 가치 성장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종합하고 월봉입니다. 종합하고 삼성전자를 한번 그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육안으로 보더라도 코스피 종합은 지금 역사 고점 한참 아래에 있고, 삼성전자는 그 과거 고점을 돌파한 상태죠. 가볍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결국은 코스피 지수를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장세가 워낙 힘드니까 조회수도 굉장히 적고 또 구독자 수도 많이 안 늘어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방송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됩니다. 자, 저희 또 이제 회원 모집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신규 주력주를 하나, 뭐 하여튼 그 거의 비중 한 30%급 이상 주력주를 저희가 하나 편입했어요. 오늘 의미가 있었던 게, 저희는 이제 삼성 SDI하고 삼성 바이오스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고 어제 그제 신규 종목을 하나 이제 추천했는데, 뭐 조금 올랐어요. 좀 올랐는데,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길게, 뭐 기본적으로 1차 목표 가격을 한 50% 정도, 2차 목표 가격 한 100% 정도 보는 종목이거든요. 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올릴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래도 공감하시고 또 혼자 하는 게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주식을 급등주를 아는 거하고 실제 수익을 내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